남은 시간은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시가 촉박한 이 시점에 출발이 30분 미뤄질 수밖에 없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요. 모든 게 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랑?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 한국 대사관에 사라라는 소말리아 현지인 여인이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신성 대사가 그 사라라는 여인을 굉장히 이뻐하셔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같이 우리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탈출한 다음에 이 나라를 뜨자. 뭐 그렇게 이제 암묵적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 문이 열리고 이제 차량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앞에 소말리아 건장한 남성 한 10명 정도가 차량 행렬을 막은 거예요. 스탑,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그 대사관에서 같이 일했던 압디라는 그 소말리아 남자가 있었는데 예. 압디가 사라를 짝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놓고 가라고.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 한 거예요. 이 압디란 청년, 그러니까 그 사라를 짝사랑하던 그 소말리아 남성은 무릎을 꿇고 이 사라의 가방을 이렇게 안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 말라 이거죠. 근데 결국은 그 남성은 차이고 사라는 왔어요. 사라는 또 났네요. 사라는 떠났습니다. 이거 확인된 얘기입니까? 그 강신성 대사께서 쓰신 그 탈출이라는 책, 예. 내가 5시간 동안 국내 도서관에서 봤던 책에 예.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죠. 그 시간이 얼마가 지체가 됐어요? 30분이 30분. 시간 뒤에 오는 그러니까요. 대인원이 지금 이동해야 되는데 사라 때문에 30분을 썼어요. 남은 시간은 90분이에요. 자, 지금 1시간 반이 남았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궁 옆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가야 돼요, 지금. 총 차량 4대가 출발을 했는데 대통령궁 근처에는 이 무장 반군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차량이 등장을 하면 나오면은 무조건 일단 선제 발포를 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로를 벗어나서 골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직진을 해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이태리 대사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맨 앞에 있었던 그 선두 차량이 그냥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직진을 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이 강신성 대사의 그 증언에 따르면 양옆에 이제 버드나무가 이제 쭉 그 가로수로 심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가로수 잎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총소리가 팍팍 나는 거예요. 총을 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군이 반군 차량으로 착각을 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강신성 대사는 운전하던 친구 보고 오른쪽 골목으로 틀어라. 근데 강신성 대사뿐만 아니라 4대가 참 다행인 게 모두 다 같이 오른쪽 골목으로 틀어요. 한국인은 급하면 우회전으로 돌면 돼요. 좌회전은 신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탈리아 대사관에 4대가 다 도착을 도착을 했다?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인원의 차량이 이탈리아 대사관 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이 안 열립니다. 이거 뭐 하나 해결하면 다음 거 터지고 해결하면 다음 거 터지고. 지금 아비규환의 상황이에요. 뒤에서 정부군이 총을 갈기죠. 그때 차량들은 벌써 총알을 맞았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죠. 차량들이 얽히고 부딪히고 급정거하고 빨리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야 2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사가 보장이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려요? 이탈리아 대사관을 지키는 경비 병력 입장에서도 우당탕탕 막 질주하면서 오는 차량이 반군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 강신성 대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강신성 대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종민 씨, 그게 뭘까요? 오늘 시크릿 코드. 태극기. 강대사가 태극기를 꺼내서 정말로 눈물이 나요. 간절하게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총성 때문에 들리지도 않는데 코리아 디플로머시 앰베서더 강신성 해봤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백기 아니었어요? 영화에서는 100기로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강신성 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100기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재차 물었는데 강 대사는 분명하게 내가 흔든 건 태극기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강신성 대사가 흔드는 태극기를 뒤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급박하게 뺏어간 거예요. 강 대사가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봤는데 누굽니까? 북한 대사관 직원이 이 태극기를 뺏어 들고 정말 간절하게 흔드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 나는 그 책임이 있어야 혼자 남아서 막
태극기를 흔들었지. 그래서 막 태극기를 흔들는데 내 키가 뭐 좁잖아요. 머지않아서 뻥쩍 소리 떴단 말이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뒤에서 태극기를 싹 뺐더라고. 누가 뒤에서 태극기를 싹 뺐더라고. 그래서 막 그러고 그래서 고련 디플로마시 왔다. 그래서 막 흔들더라고. 북한 직원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코리안 디플로마시라고 외쳤어요. 완전 남북이 살기 위해서 한 가족이 된 기분이 나더라고. 한 가족으로 함께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탈출하자. 태극기는 그 탈출하자는 함께 뭉쳐서 탈출하자는 그 절망한 심정을 절규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소름이 돋는데요. 진짜 살아야 되죠. 코리아잖아요, 둘 다 사실. 맞아요. 야, 이 소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통일 이룬 것 같은 느낌이 좀. 뭐 생사의 경계에서 사실 이념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맞아요. 사실 뭐 국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당시에 북한에서 특히 그것도 그 뇌 속이 중무장된 사람이 태극기를 흔든다라는 건 김성민 대표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순간이니까 저는 이해가 이해는 돼요. 되고. 돼요. 그런 절박한 순간에 네, 막 총알이 막 날아오고. 인민군 네. 대위로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건 진짜 막 그 감정과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갑자기 북한식으로 돌아앉으면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거 북한에 보고가 됐습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북한에서는 전혀 그 태극기 흔들었다 이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에 좀 눈여겨볼 점이 이 사람들이 언제 태어난 세대인가 이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신성 대사도 37년도인가 그때 태어났고 북한의 김용수 대사도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에서 이걸 보고 분단전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분단 상황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30년대에 출생한 이분들은 지금 분단 상황이라도 마음 한구석은 우리 원래 하나였잖아. 이런 하나였다는 이런 관념이 강합니다. 아마 김용수 대사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와 함께 자랐습니다. 48년도에 남과 북이 두 정권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북한에서도 명절날 학교 앞에 다 태극기를 걸고 행사했고 지역 김일성이 한 모든 국가적인 행사도 태극기를 걸어놓고 했습니다. 현대사 갈 곳이 없어. 총탄이 날아들고 있는 1991년 모가디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구조기에 타게 됩니다. 공항 도착하니까 비행기가 2대가 도착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하나는 적십작이고 또 뒤에는 군용기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타라 명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타러 가는 순간 갑자기 지진이 난 것 같은 큰 소음이 들렸다고 해요. 쿵쿵쿵쿵쿵쿵. 이게 뭔 일인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200명 가까운 소말리아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숨어 있었던 거예요. 활주로에 돈을 내고.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가 도착하면 무조건 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 그 대사관 직원들이 한 사이에 200명이 넘는 소말리아 주민들이 우르르 뛰어가서 먼저 타송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재난 영화네. 재난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도 뛰자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밀리면서. 근데 짐 갖고 있던 짐은 또 떨어뜨렸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축구에 발 드리블 하듯이 팡팡팡 차면서 나간 거예요, 이거를. 내 짐을. 내 짐, 그럴 수밖에 본인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탔어요. 이 비행기가 이 모가디슈 공항에 착륙해서 이륙까지 10분이 안 걸렸대요.
요 8분 9분 안에 다 타야 돼. 200명 그 소말리아 주민들과 함께. 야. 일단 비행기 떴어. 이 탔는지 우리 지금 탔는지 안 탔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내 방송에서 기장이 이제 방송을 했대요. 노스 코리안 엠베서더랑 사우스 코리안 엠베서더 이러시시라고. 이러셨는데 두 사람 탄 거 맞냐고. 각자 인원 파악하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마침 다 탄 거예요. 아이들까지? 아이들까지 전원 탈출 성공합니다. 다행이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살얼음판 같은 곳을 탈출을 해서 어딘가에 이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외교관들은 대한민국까지 와서 헤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케냐 문바사 공항으로 갔습니다. 예? 왜 글로 가요? 케냐로. 왜냐면 케냐는 괜찮았으니까 내전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소말리아에서 가까웠으니까 케냐 문바사 공항에 가서 거기서부터는 왜냐면 우리 뭐 영사관도 있었고 각자 이제 알아서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강신성 대사가 케냐 문바사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김영수 대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행히 대한민국에서 호텔도 잡아놨고 숙소 잡아놨다. 우리가 묻지도 않고 누가 묻고 갔다가도 밝히지 않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자고 묵고 가라. 김 대사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강 대사, 우리는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강신성 대사가 아니 왜 그러시냐. 지낼 곳도 마땅치 않지 않냐. 하룻밤만 더 있자. 네. 그런데 강 대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김 대사가 표정이 달랐다고 그래요. 강 대사,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그치. 뭐 우리 친구들 한 4박에 함께 있었는데 뭐 하룻밤도 잔다고 뭐 어떠냐. 그러게요. 고생하지 마시고 그 호텔 편히 쉬어도 하룻밤 필요하다 가라. 왔는데요. 당당해요. 근데 그때 퍼뜩 생각나는 것이 저게 이제 다 구조되어서 안전지대에 와서도 한국 대사관에 의존하면 사람들이 본국에 들어와서 더 혼나갔다. 이런 생각이 벌써 들더라고요. 그 사람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는 그 상tem은 잘 가라. 잘 가시오. 잘 가라. 언제 또 우리가 만날래 있지 않겠소. 뭐 이 정도고 트램 밑에서 뭐 서로 얼싸안고 뭐 헤어졌어요. 잘 가라고 잘 있으라고.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고 안부도 궁금했을 거고 하룻밤이라도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들리던 얘기는 강 대사 할아버지 하면서 굉장히 북한 아이들이 강 대사를 잘 따랐다고 해요. 북한 대사관 직원 부인들은 대사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라고 그 짧은 만남에 생사의 선을 넘어왔잖아요. 근데 도대체 남북의 분단이 뭐길래 체제 경쟁이 도대체 뭐길래 한 동포를 하나의 벗을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연민과 한 삶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가. 그 매정한 현실 앞에서 강신성 대사도 아마 북한의 김 대사도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마 가슴으로 눈물 흘릴 마지막 페이지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